2021년은 그 시작과 끝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한 한 해가 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져 아시안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아시안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올 한 해도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미나리와 오징어 게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인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본선거에서는 한인 후보들이 대거 승리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마지막 날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한 해 뉴욕과 뉴저지 한인 사회의 주요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2021년은 그 시작과 끝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한 한 해가 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크게 늘면서 한때는 팬데믹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각종 변이들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역대 최고 기록까지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20에서 25만 명 이상의 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3차 대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1월 초반에는 23만에서 29만 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심각했지만 12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향이 보이는 듯하며 1월 중순이 되자 확진자 수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주에는 20만 명 밑으로 내려가고 2월 초에 들어서는 11에서 13만 명, 2월 둘째 주에 이르러서는 여기에서 더 감소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밑으로 내려갔고 2월 셋째 주부터는 5에서 8만 명으로 꽤 줄었습니다. 이후 3월 12일 백신 접종 횟수가 1억 회를 넘고 4월 30일 기준 백신 접종을 마친 인구도 1억 명을 넘기면서 5월 달에 들어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까지 줄었습니다. 5월 중순에는 방역 규제도 대폭 완화되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 즈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서의 독립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연설했고 백악관에서는 수만 명이 모여 파티를 하며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거의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백신 접종 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7월 중순 들어서는 델타 변이까지 확산하면서 봉쇄를 완화하자마자 다시 확진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최소 45개 주에서 전주 대비 확진자가 50% 이상씩 급증했고 특히 사망자의 99%가 백신 미접종자일 정도로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심각했습니다. 이후 8월 람다 변이 확산에 이어 11월에는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훨씬 강한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확진자는 다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12월 들어서는 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45만 명을 넘으면서 팬데믹 이래 최고 기록까지 경신하는 등 2021년도 결국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한 8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아시안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지난 3월 16일 오후 조지아주 애틀랜타 마사지 업소 3곳에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한 8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세 총격 용의자는 범행 당시 아시아인을 다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단순 총격 사건이 아닌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범죄로 알려지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에 떨던 아시안 커뮤니티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아시아계 혐오 분위기를 강력 규탄했으며 미 전역의 한인 사회도 추모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용의자 에런 롱에 대해 살인과 국내 테러리즘, 가중폭행과 총기 소지, 흉기 공격 등의 혐의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카운티 검사장은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 증오범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한 해는 미국 내 아시안 커뮤니티에 더 힘든 한 해였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아시안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반중 감정을 부추겼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아시아계가 혐오의 대상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아시안 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사례만 만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중국계가 43%로 가장 많았지만 한국계도 16.8%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각종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4월 증오범죄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한인들의 안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5월에는 플러싱 타운홀 앞에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주요 정치인 그리고 아시안 커뮤니티 대표들이 함께 스탑 에이시안 헤이트를 외치며 대규모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연말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대폭 확대된 한 해였습니다. 4월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됐고 11월부터는 부스터샷 접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의료 종사자 등 필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백신 접종이 올해 초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와 노년층, 기저질 환자 등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됐고 4월부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맨하튼 제이콥 제비츠 센터, 플러싱 시티필드, 버겐 카운티, 메도랜드 컴플렉스 등의 백신 접종을 위한 메가 사이트를 개설하고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6월부터는 백신 접종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12월부터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1월부터는 1, 2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지역 주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고 접종 의무화 등 행정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예상보다 낮은 접종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61.8%로 집계되고 있고 뉴욕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71.5%, 뉴저지는 7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장기화되는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겪어온 가운데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20일 희망재단과 뉴욕 한인회 등 단체들은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통큰 기부를 펼쳐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인들의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어려운 한인들의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20일 희망재단은 그동안 총 600여 한인 서류 미비 가정에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40만 달러에 이어 올해도 24만 달러를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도 코비드-19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총 3,064가구에 무료 식품권을 배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가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한 코비드-19 사랑 나눔 캠페인에는 73만 7,900달러가 모금됐고 H마트가 매칭한 금액을 합치면 총 147만 5,580달러가 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모금액만큼 식품권을 구입해 한인 가정에 모두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팬데믹이 주춤했던 지난 7월부터는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면서 동포들의 불편함이 좀 해소됐었는데요. 오미크론 확산 사태로 시행 5개월 만에 중단되면서 이 중단 조치는 내년 2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지난 7월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한국 방문의 불편함이 일정 부분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등 미주 지역 공간들은 시행 초기에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한인들이 몰리면서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청 첫날 뉴욕 총영사관은 1,045건이 접수됐고 LA와 워싱턴에서도 각각 신청서 700건과 600건이 접수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격리 면제서 발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을 발급 업무에 투입했고 매일 총영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격리 면제 대상이 직계 존비 속으로 한정돼 형제자매 방문으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격리 면제가 중단되면서 또 한 차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2월 3일 입국자부터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 조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해야 합니다. 당초 2주간 예정이던 격리 면제 중단 조치는 2차례 연장돼 내년 2월 3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올 한 해 동안에도 역시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쓴 뿌듯한 한 해였습니다. 미나리와 오징어 게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인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한류의 글로벌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석권에 이어 올해도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4월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고 9월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시청률 1위에 오르면서 글로벌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한류 열풍은 지난 10월 뉴욕과 뉴저지에서 개최된 뉴저지 추석잔치 뉴욕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에도 이어져 먼저 열린 뉴저지 추석 행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김치 축제로 펼쳐졌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뉴저지 주지사 앤디 킴 연방의원 등도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 만들기에 함께했고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딱지치기, 달고나 만들기 등이 큰 인기를 차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코리안 페스티벌은 그야말로 한국의 문화를 뽐내는 행사가 됐습니다. 맨해튼 중심 유니온 스퀘어 팍에서 열린 행사는 우리 문화를 체험하려는 뉴요커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함께 비빔밥을 먹고 붓글씨를 써보기도 하고 독도 모형에 색을 입히며 역사 공부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행사장에 마련된 씨름 대회는 외국인 참가자들은 물론 관객들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본선거에서는 한인 후보들이 대거 승리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한인사회 염원이었던 뉴욕 시의원과 뉴저지 주 하원 의원도 탄생했습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본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습니다. 한인사회 염원이었던 뉴욕시 의원이 2명이나 탄생했고 뉴저지에서는 한인 주 하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뉴욕시 23선거구에서 민주당으로 시의원에 도전한 린다이 후보는 총 12,353표, 득표율 63.6%를 기록해 득표율 36.4%에 그친 공화당 후보를 꺾고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린다이 당선자는 23선거구에서 최초의 여성 시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자신이 유리천장을 깨고 승리한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공직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26선거구 줄리원 후보도 승리했습니다. 줄리원 후보는 77.2%의 득표율로 22.8%에 그친 공화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한인 주 하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37선거구에서 주 하원에 도전한 앨런 박 후보는 31.53%의 득표율로 1위로 당선됐습니다. 한인 후보 간 대결로 관심이 모아졌던 뉴저지 팰리세이드팍 시의원 선거는 공화당으로 도전한 스테파니 장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의 폴킴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고 6선에 도전한 이종철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인 후보 간 대결이 펼쳐졌던 클로스터는 3선에 도전한 제니정 후보가 승리했고 올테판 진유, 레오니아 조앤추의 후보도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 실시된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는 사실상 처음으로 경선으로 치러졌습니다. 다소 과열된 선거운동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선거 참여율 속에서 2세 한인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을 뽑는 선거가 지난 12월 9일 실시됐습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치러진 한인회장 경선에 다소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부정선거 공방이 오가기도 하고 선관위의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5개 투표에서 실시된 선거에 총 2,212명의 한인 유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선거 참여율을 보인 겁니다. 선거 결과는 기호 2번 이창원 후보가 1,562표를 득표해 621표에 그친 기호 1번 김일선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30대 뉴저지 한인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창원 당선인은 지지해준 한인 동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발전하는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30대 뉴저지 한인회장에 당선된 이창원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며 내년 1월 13일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9일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내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시흥시가 함께 맺은 업무협약은 서울대 시흥 캠퍼스 부진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의 성공적 건립,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사회공헌과 공공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발전과 교류 협력 증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연방하원이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국립박물관 건립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맥 의원이 최근 상정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문화 국립박물관 건립 법안은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 건립 작업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맹 의원과 앤디 킴 의원 등 법안을 추진하는 아시안 의원들은 내년 1월 소위원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맹 의원은 미국을 위해 헌신한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온 공화당 하원 의원 2명이 부과받은 과태료가 1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조지아주 출신 마저리 테일러 그린과 앤드루 클라이드 의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각각 8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원은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첫 번째 위반 시에는 500달러를, 그 이후부터는 2,500달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린 의원은 30여 차례, 클라이드 의원은 최소 14번 해당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린과 클라이드 의원은 하원의 마스크 지침이 위헌적이라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3살 아기가 실수로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핸더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경 어린아이가 9mm 권총에 접근해 우발적으로 자신을 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린이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8일 오후에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기폭력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2020년 미국에서는 18세 미만 어린이 5,100여 명이 총기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비가 오겠고 저녁부터 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지고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마지막 날 KBN 뉴스를 마칩니다. 올 한 해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